최근 상담한 고객님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입니다. 이분은 매물 중에서도 대형 카페 자리만 찾던 분입니다. 땅이 작아도 안 되고 입지가 나빠도 안 되고 무조건 좋은 땅만 찾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신 건 세금 때문에 꼭 좋은 자리여야 된다고. 저도 처음에는 이분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형 카페랑 세금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근데 여기에 진짜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인데요. 이 특례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여기저기 생겨났던 거였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인근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생겨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즘 어딜 가나 대형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진짜 장사가 잘 돼서 생겨나는 건지 아니면 유행을 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많은데요. 용인, 남양주, 김포, 양평, 파주 뭐 셀 수도 없이 어딜 가나 진짜 큰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들의 공통점은 커피도 팔면서 빵도 같이 판다는 건데요. 카페를 다니다 보면 정말 특색 있는 카페도 많고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카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카페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보면 사람도 많이 없고 여기는 뭘로 돈 버나 싶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곳들에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은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에 손해가 생길 정도의 큰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장사가 잘 안 돼도 자산 손해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이 벌리지 않아도 잃는 게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이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 번 돈에서 세금을 떼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식한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자식한테 준다는데 거기서도 세금을 떼간다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이커리 카페에 있다면 이걸 차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요즘 네이버에 어디 카페라고만 치면은 평점 4점 이상의 정말 크고 좋은 카페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빵 이름에 커피 종류도 엄청 많고 이런 카페를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보통 주말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러 가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컨텐츠를 만들러 카페로 가기도 합니다. 물론 주말에 이런 유명 카페들에 가면 정말 손님이 많습니다. 연인부터 부부, 가족 단위 손님들도 정말 많고 어떤 곳들은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중에는 평일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대부분은 주말보다 손님이 적어요. 그런데도 이런 베이커리 카페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끔 이런 곳들의 입지를 보면 차라리 카페 말고 창고나 호텔, 펜션, 공장으로 임대를 주면 더 좋겠다 싶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버젓이 대형 카페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또 유사한 베이커리 카페가 생깁니다.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장사해서 돈을 벌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략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인 제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원하실 것 같아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공식 증여세율을 반영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한국에서 돈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이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만약 증여하는 건물이 20억 정도 한다면 증여세는 6억 이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50억 정도 된다. 그럼 증여세는 20억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억 이하일 때 세율이 10%라는 건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10억 이하일 때 세율이 30%라는 건 1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3억이라는 뜻이고요. 30억을 초과할 때 세율이 50%라는 건 30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만 15억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30억짜리 건물을 물려줬을 때 세금만 15억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30억짜리 건물을 주고 세금을 15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깝죠. 그런데 20억짜리 건물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1억만 낼 수 있고 50억짜리 건물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4억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베이커리 카페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증여세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몇 년 이상은 가업을 경영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승계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리고 승계받은 자녀는 최소 5년간은 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조건들은 절세 금액만 놓고 보면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업 승계 혜택은 최대 10억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10%만 붙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500억 정도의 건물을 그냥 증여하면 대략 250억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업 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면 50억 내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가늠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돈 많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베이커리 카페 부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물론 베이커리 카페 말고도 다른 업종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소, 중견기업들도 대부분 가능한데요. 30억짜리 건물을 일반 증여하면 세금만 12억인데 특례를 적용하면 3억 안으로 줄어듭니다. 또 100억짜리 건물을 일반 증여하면 세금이 50억인데 여기서 특례를 적용하면 10억 안으로 줄어듭니다. 특례 적용을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특례를 노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숨은 전략은 또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운영을 자녀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사장인데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선 내야 되는 세금도 줄어들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인근에 그렇게나 많은 베이커리 카페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 좀 있다 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증여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체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특히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을 다 포함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 외곽에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돈이 많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가는 돈도 많이 줄이시고 또 세금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실 만큼 돈 많이 버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